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목재를 어떻게 분류하나요? 라는 질문을 받아 우리 목수들이 목재를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기술 과목이 있었는데요. 목재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쓰시오 라는 주관식 문제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답은 미송과 라왕이었습니다. 저는 답을 옳게 쓰지 못해 틀렸던 기억도 나는군요. 세월이 흘러 제가 목수가 되고 보니 사실 그 문제는 시험 문제로 성립이 되질 않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미송이라고 들어보셨죠? 미송이 뭔지 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산 소나무가 바로 미송입니다. 미송은 아름다운 소나무라는 뜻도 있겠습니다만, 미송이라는 수종이 따로 있는 곳은 아니고요. 미국산 소나무를 미송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시중에는 유송, 뉴질랜드산 소나무, 호송, 호주산 소나무, 소송, 러시아산 소나무, 칠레, 브라질, 찡송, 찡송은 중국산 소나무, 찡송은 일부 직업인들만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미송은 아름다운 소나무라는 뜻보다는 미국산 소나무류를 통칭하는 것입니다. 토목, 건축, 인테리어 현장에 구조를 만드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목재료죠. 그럼 라왕은 뭐냐? 라왕은 동남아산 나무를 대표하는 수종 중 하나였습니다. 어릴 적 우리 학교에서 쓰던 책걸상은 다 나왕이었죠. 나왕, 라왕 다 같은 말입니다. 교실 문짝, 화장실 문짝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많이 쓰인 수종 중 하나입니다. 요즘은 조금 귀해졌으나 당시에는 그저 흔하고 저렴하면서도 변형이 적고 무늬가 없는 것이 특징이어서 공사장에서 쓰이는 합판류 대부분은 라왕으로 만들어졌었죠. 과거 우리나라의 산은 대부분 나무가 없는 벌거숭이 산이었습니다. 어릴 적 소풍을 가면 산이나 유원지 등에 나무 그늘이 없어 잣나무 몇 그루를 심어 놓은 그늘을 찾아 모여서 장기자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식목일 제정 이후 엄청난 양의 녹화 사업으로 벌거숭이산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푸르게 만든 지금 우리 모습을 생각하면 미송과 라왕의 구분법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구분법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시험 문제를 그렇게밖에 낼 수 없었던 당시 환경을 그저 이해할 따름이고요. 전쟁 후유증과 만성적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기꺼이 희생한 선배 세대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그럼 1950년대에는 나무를 안 심었나? 네, 심었죠. 그때도 많은 양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당시에 나무를 심자고 사람들을 동원하면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왜냐? 그날 열심히 일을 하면 보리밥에 감자, 고구마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럼 그때 심은 나무는 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심어졌던 나무는 다 자라기도 전에 추운 겨울이 오면 심었던 사람이 홀랑 뽑아다가 떼는 일도 있었다고 하죠. 당시에는 서민들의 난방과 음식 조리를 책임질 연료로 나무가 가장 많이 쓰였던 것입니다. 이후 연탄, 석유 등이 보급되면서 나무를 하러 산에 가는 나무꾼은 줄었고 오늘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스하게 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목재는 어떻게 분류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무른 나무와 단단한 나무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조경학적으로는 침엽수와 화렵수로 구분할 수 있겠죠. 잎이 뾰족한 나무는 침엽수, 잎이 넓고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는 나무는 화렵수지요. 그럼 침엽수와 화렵수 중 어느 나무가 더 단단할까요? 많은 분들이 반대로 알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침엽수가 더 단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반대입니다. 침엽수가 무르고 화렵수가 단단합니다. 그래서 침엽수를 영어로 소프트우드, 화렵수를 영어로 하드우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침엽수 중 가장 단단한 나무가 화렵수 중 가장 무른 나무보다 단단하지 못하고 화렵수 중 가장 무른 나무가 침엽수의 가장 단단한 나무보다 무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목수들은 침엽수나 화렵수로 분류하기보다 소프트우드 또는 하드우드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산이나 들에 자란 나무의 형태를 어린 아이들의 시각으로 볼 때 잎사귀의 크기와 가을에 낙엽이 지고 안 지는 것으로 충분히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만 학자들은 잎사귀 줄기세포의 길이로 구분한다고 하네요. 자, 예외도 있습니다. 여러분, 은행나무 아시죠? 은행나무는 잎이 넓고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집니다. 그럼 은행나무는 소프트우드일까요? 아님 하드우드일까요? 네, 은행나무는 소프트우드로 분류됩니다. 우리 주변에 분포된 모든 수종 중에 유일하게 은행나무만이 예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행나무는 소프트우드도 아니고 하드우드도 아니다. 이렇게 분류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렇게 분류하는 것도 크게 무리는 아닌 듯합니다. 사실상 은행나무는 소프트우드와 같은 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 물성이 다른 수종이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수종이 누구나 보는 시각으로 잎의 형태와 낙엽이 지는 것으로 구분하는 게 맞는데 유독 은행나무만이 생김새와 다르다고 하니 참고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요즘은 목재를 북미, 남미, 동남아, 유럽, 아프리카 등지에서 수입하지만 과거에는 주로 북미와 동남아에서 수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북미산은 북양재, 동남아산은 남양재 이렇게 불리기도 했지요. 목재 수입을 오래 해오신 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내가 옛날에 남양재 할 때 말이야 주로 어떤 원목을 취급하셨나요? 저는 남양재를 했어요. 이런 대화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 얘기는 그 지역에서 나오는 여러 수종을 유통하고 있다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도 저의 영상이 여러분께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공개 강좌나 목수들을 지도하는 것보다 사실 유튜브 영상을 찍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아직 많이 떨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바라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